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인성 빼고 모든 걸 다 갖춘 무결점 스트라이커 카림 벤제마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라스케라 연계쟁이. 자, 벤제마 선수는 그간 골도 많이 넣었지만 도우미형 스트라이커, 그런 이미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계도 좋았겠죠. 다른 공격수들하고 패스 관련 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다 상위권이에요. 먼저 90분당 패스 시도 38.83번, 상위 7%에 해당하는 기록. 그리고 90분당 박스 안으로 패스 넣는 횟수 1.44번, 요것도 상위 7%. 자, 그리고 벤제마는 연계 작업을 할 때 특히 힐 패스를 자주 써요. 보통 벤제마가 최전방에 있다가 이렇게 패스 받으러 나오죠. 그러면 센터백도 같이 끌려 나오면서 뒤에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동료가 거길로 침투한단 말이죠. 타이밍 빠르게 힐 패스, 요거 못 막아요. 그리고 벤제마는 볼 받으러 측면으로 자주 빠지거든요. 센터백을 측면으로 유인하고 중앙에 동료가 침투할 공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측면으로 빠졌을 때도 힐 패스 자주 써요. 요게 패스 타이밍도 빠르고 상대가 예측을 못하니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제마는 박스 안에서도 힐 패스를 자주 하죠. 바르셀로나랑 엘 클라시코 할 때 이렇게 대각으로 침투해서 호날두한테 발바닥 패스 지렸다. 그 장면 라이브로 봤는데 충격이었어. 호날두 마무리도 쩔었고요. 자, 이렇게 연계가 좋은 벤제마, 마지막 패스의 질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말 길게 할 거 없이 기록이 말해줍니다. 레알 마드리드 통산 도움 1위에요 157도움. 말 다 했지 뭐. 크레이지 컨트롤. 자, 벤제마는 상대 골문 앞에 복잡한 지역에서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 스트라이커죠. 당연히 미친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뒷공간 침투하다가 볼이 자기 뒤쪽으로 왔을 때 빙그르르 돌면서 발등으로 트래핑하는 거 미쳤죠. 아,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 재현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이 뜬 볼을 상대 수비가 헤더로 처리하려다가 못했을 때 그 바로 뒤에 있다가 그거를 발등으로 받아놓는데, 그럴 때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 골대 쪽으로 돌려놓으면서 받습니다. 타이밍 빠르게 돌 수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힘 빼고 방향만 바꿔. 자, 물론 벤제마도 크로스 오면 강하게 후려가지고 넣을 때 많습니다. 그치만 그거는 슈팅 자세를 크게 가져갈 만한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최근에 펼쳐진 레알과 맨시티의 챔스 준결승 1차전, 그때 벤제마가 골을 넣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왼쪽 측면에서 맨디가 크로스를 올릴 때 벤제마 바로 옆에 진첸코가 짝 붙어 있었어요. 슈팅 빵 때릴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벤제마가 어떻게 했어요? 힘 싹 빼고 골대 구석으로 인사이드로 그냥 가볍게 톡 돌려놓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 무리하게 후리지 않아. 톡 돌려놓으니까 스핀 걸려가지고 골대 맞고 들어갔잖아요. 이런 거는 슈팅이 조금 느려도 골키퍼가 막기가 힘듭니다. 워낙 계획으로 들어가니까. 헤더 전문가. 자, 레알에서 벤제마랑 호날두랑 같이 뛸 때 호날두의 헤더 능력이 넘사벽이니까 벤제마의 헤더 능력이 약간 묻힌감이 있는데 벤제마도 헤더 뒤집니다. 최근에 챔스에서 첼시를 상대로 넣은 헤더골도 굉장히 좋았죠. 오른쪽 측면에서 모드리치가 노은스톱으로 크로스 올린 거 살짝 길었는데 그걸 방향만 톡 바꿔놨어요. 아까 그 진첸코 옆에서 톡 돌려놓은 것처럼 힘 싹 빼고. 아무래도 힘이 많이 실리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힘은 쫙 빼고 정확성을 높인 거죠. 그리고 이때 벤제마가 반대쪽 포스트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날라온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골키퍼는 크로스가 오는 쪽의 포스트를 잘 막았다가 크로스가 쭉 올라오면 반대 넓게 비어있는 곳을 막으려고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벤제마는 그걸 알고 골키퍼가 역동작 걸리게끔. 그리고 이런 헤더를 옛날에 챔스 결승 때 메시도 했었고,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 고별전 할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헤더 넣었었고, 아무튼 이런 헤더골 공통점이 높이 갑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못 막거든. 자, 그리고 참고로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 가서 크로스가 오면 힘줘서 세게 팍 박는 거 말고 살짝 돌려놓는 거, 그런 스킬들을 배웠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그 돌려놓는 헤더로 이탈리아를 탈락시켰죠. 자, 그리고 벤제마가 올 시즌 챔스 첼시와의 8강 2차전 때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더 넣은 것도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헤더 자체도 작품이었지만 헤더하기 직전에 움직임이 예술이야. 왜냐면 벤제마가 처음에는 짧게 잘라 먹으려고 리디거 앞쪽으로 가다가 비니시니 크로스 안 올리고 시간 끄니까 다시 뒤로 빠졌어요. 이거는 헤더 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미리 뒤로 빠져서 공간을 앞쪽에 안고 있다가 크로스 오는 거 보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박는 거죠. 근데 이때 그냥 뒤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쪽 각도에서 보면 리디거 뒤쪽으로 빠집니다. 리디거는 측면에 공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벤제마가 그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지. 리디거가 개빡치겠지. 그리고 또 이 리디거 뒤쪽으로 빠지면 골대와의 각도도 넓어지죠. 움직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헤더가 향한 방향도 크로스가 넘어왔던 쪽. 이러면 맨디 골키퍼가 역동작 걸리죠?
기가 막혀. 어떻게 골을 넣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터닝슛. 자, 벤제마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도 그렇고 골 많이 넣는 선수들은 터닝슛을 그렇게 잘하더라. 자, 일단 벤제마는 공이 오기 전에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해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본인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 골대 위치는 당연히 알잖아요. 골대는 안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볼이 왔을 때 트래핑해놓고 빠르게 돌아 때리는 거야. 그러면 수비수도 예측 못해, 골키퍼도 예측 못해. 또 터닝슛은 앞에 있는 수비수들이 시야를 가려가지고 골키퍼 입장에서 더 맞기가 힘들어. 자, 벤제마는 공이 거의 수평 방향으로 빠져도 논스톱으로다가 터닝슛, 또 가끔은 대각선 뒤쪽으로 트래핑해놓고 터닝슛, 그리고 심지어는 수비를 아예 등지고 뒤쪽으로 트래핑해놓고 투터치째에 바로 터닝슛 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른발뿐만 아니라 왼발로도 돼요. 미쳤어.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터닝슛 할 때 디딤발 정렬이 굉장히 빠르게 돼서 슈팅 각도가 넓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터닝슛 할 때 디딤발 꺾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꺾이면 요 가까운 쪽 골대 니어 포스트 쪽으로만 가거든. 그럼 골키퍼도 거기만 막으면 되는데, 제마는 스텝도 빠르고 또 발목이 워낙 유연하니까 디딤발이 요렇게까지 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벤제마가 터닝슛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중에서도 돌아서 잘 넣습니다. 바이시클킥 쩔잖아요. 바이시클킥의 효용이 뭐죠? 간지도 맞지만 헤더하러 들어갔는데 크로스가 뒤쪽으로 온다. 그러면 바이시클킥이 장착이 안 돼 있는 선수들은 그냥 짜증만 낸다고 제 탓하는 거야. 하지만 제마는 뒤쪽으로 오는 거 몸 돌려서 바이시클킥으로 가죠. 사진으로 보세요. 슈팅 타이밍. 자, 올 시즌 챔스 16강 2차전 레알이랑 파리가 붙었는데 그때 벤제마가 해트트릭을 했죠. 그때 세 번째 골 슈팅 타이밍 진짜 말도 안 됐습니다. 마르키뉴스가 수비 상황에서 잘못 걷어낸 걸 아웃사이드로 바로 때려버린 건데, 이거는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도 시청자들도 그 어떤 전문가들도 예측 못했을걸. 저걸 바로 때린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볼 잡아놓고 반박자 빠르게 때린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의 벤제마는 뭐랄까 한 박자 빠르게 때린 느낌? 달려가는 스텝 그대로 아웃사이드 내밀면서 바로 꽂아 넣었죠. 슈팅 전에 셋업 터치 하고 디딤발 놓고 팔 흔들고 뭐 그런 동작이 없으니까 골키퍼가 예측이 되나? 원래 우리가 동네에서 풋살 할 때도 골키퍼 입장에서 꼬발슛이 제일 맞기 어렵거든요. 슈팅 타이밍 예측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벤제마는 볼이 공중에 있을 때의 슈팅 타이밍도 빠릅니다. 이렇게 꿀벅지로 트래핑해놓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슈팅 때리는 건 당연하고, 동료랑 상대랑 앞쪽에서 막 경합하다가 볼이 옆으로 통통 흐른다 그러면 나가면서 바로 때립니다. 진짜 그야말로 와, 저 타이밍에 때린다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전방 압박. 자,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라면 필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씨, 발롱도르 받으려면 더 넣어야 되는데, 수비 꼭 해야 돼. 수비할 힘을 아껴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질라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라탄이 아약스에서 뛸 때 감독이 쿠만이었고 단장이 파나리였어요. 그래서 쿠만이랑 파나리랑 질라탄을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수비하는 방법을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또 네덜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반바스텐이 선수생활 마치고 지도자 수업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아약스의 유소년 코치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반바스텐이 질라탄한테 야, 너 수비하지 마. 그 힘 아껴서 골 넣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근데 파날이 질라탄 붙잡고 수비하는 방법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질라탄이 단장님, 수비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 선수나한테 뭐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물어봐요. 수비하는 방법 다 알지. 근데 반바스텐 코치님은 힘 아껴가지고 골 넣으라는데요? 그러면 제가 바날 단장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세계적인 공격수 반바스텐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개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필연적으로 공격수들은 골 욕심이 생기면 수비를 조금 덜 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벤제마는 참 신기한 게 극강의 득점력을 가졌음에도 전방 압박을 미친 듯이 합니다. 지금 34살 87년생인데도 그래요. 근데 벤제마는 또 혼자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이 같이 전방 압박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요. 챔스에서 파리전 때 돈나룸마 골키퍼가 실수했던 거 있죠. 그때도 벤제마의 전방 압박이 트리거가 돼서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 라인 올렸던 거거든요. 앙리가 벤제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벤제마의 그런 태도는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하게끔 한다. 자, 방금 돈나룸마 골키퍼가 실수한 얘기 했는데 그 골키퍼들의 최악의 실수들이 있죠. 그 주변에 항상 벤제마가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때 그 돈나룸마의 실수 장면 자세히 뜯어보면 레알의 발베르데가 킴펜베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벤제마는 뒤에 돈나룸마한테밖에 줄 데가 없네 싶어가지고 미리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압박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0.3초에도 갈릴 수가
했죠. 아마 벤제마의 압박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다면 돈나룸마가 쉽게 처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벤제마는 눈치가 정말 빨랐고 압박하는 코스도 좋았어요. 여기 마르키뉴스한테 패스 줄 각도를 죽이면서 압박했죠. 아무튼 압박하는 타이밍, 코스, 방향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벤제마는 거기까지 뛰어가서 대충 소극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볼을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도 파울을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볼을 뺏는 동시에 몸도 살짝 건드려주면서. 그럼 파울 아니란 말이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골키퍼한테 압박하다가 천천히 조깅을 합니다. 마치 나의 압박은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 약간 골키퍼 방심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다가 골키퍼가 패스하면 갑자기 자릅니다. 이거 골키퍼가 얼마나 놀래. 그리고 챔스 결승에서 리버풀 카리우스의 최악의 실수. 그때도 침투 패스가 길어서 카리우스가 볼을 잡은 상황이었는데 벤제마가 압박을 끝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 패스 너무 길었다. 아, 왜 이렇게 길게 줘. 그러다가 카리우스가 패스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을 뺏었죠. 최고 수준의 오프 더블 움직임. 자, 벤제마의 오프 더블 움직임 최고죠. 우리가 공격수의 오프 더블 움직임을 크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벤제마는 이 7가지 전부 다 잘합니다. 7가지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 첫 번째, 블라인드 사이드 런. 저기 동료가 볼을 갖고 있다가 크로스를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수비 뒤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안 보이는 쪽으로. 오프 더블 움직임 두 번째, between the defenders. 말 그대로 수비수 2명 사이로 움직인다. 이럴 때는 두 수비수 사이에 책임 전가가 일어난다. 그 찰나를 노려서 골을 넣는다. 세 번째는 delaying the run. 말 그대로 침투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우리 동료가 고개 쳐받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그때 뛰어봐야 뭐 그 공간만 죽이지, 그죠? 침투 속도를 늦췄다가 우리 동료가 패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때 빠르게 침투. 오프 더블 움직임 네 번째, wide to in 혹은 out to in. 이거는 공격수가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쭉 빠지고 그러면서 중앙에 동료들한테 공간 만들어주고 찬스가 올 것 같으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이거는 호날두가 레알에 있을 때 벤제마가 아주 많이 가져갔던 움직임이죠. 오프 더블 움직임 다섯 번째, in then out. 말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는 거죠. 패스 받으러 내려오는 척하면서 상대 센터백 끌고 내려와. 그럼 뒤에 공간 생기죠. 바로 뒷공간으로 뛰어. 그럼 우리 동료가 뒷공간에 패스를 해준다. 이거는 벤제마도 잘하고 호날두 선수가 또 특히 잘하는 움직임이죠. 오프 더블 움직임 여섯 번째, 아웃 투인, 유턴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보시는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냥 직선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 돌아 들어가는 겁니다. 옵사이드 안 걸리고 상대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기도 하고. 오프 더블 움직임 마지막 일곱 번째, 디코이 런. 디코이는 미끼, 바람잡이 이런 뜻입니다. 이건 더미 런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그로 끌어주는 거야. 내가 볼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저기 동료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공간 만들어주자, 뛰어! 느낌 딱 오죠? 자, 벤제마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오프 더블 움직임의 거의 마스터죠. 자, 그런데 벤제마가 오프 더블 움직임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벤제마 인터뷰를 보니까 벤제마가 경기 중에 실험을 한대요. 공을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왼쪽 측면으로 뛰어본대. 그러면은 상대 센터백이 자기를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때 진짜 움직임을 가져가서 볼 받고 도는 거야. 어차피 걔가 안 따라올 거 아니까 편하게 하는 거지. 근데 한번 왼쪽으로 가봤는데 센터백이 끝까지 따라온다? 그러면 다음번에 측면으로 빠질 때 볼이 오면 원터치 혹은 투터치 톡 돌려놓는 거죠. 왜? 얘가 뒤에 바짝 따라올 거를 내가 아니까. 골로 한 번에 쉽게 톡. 이게 별거 아닌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경기장 들어가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플레이하는 거랑 이렇게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조적으로 파악해가면서 뛰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 손에 붕대는 왜 자꾸 감는 거예요? 자, 벤제마는 3년째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몇 팬들은 벤제마 그 붕대 감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축구가 잘 돼가지고 그냥 계속 감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미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붕대 감고 나서 169경기에서 118골을 넣었습니다. 미신 같기도 하다 진짜. 근데 미신은 아니랍니다. 사연인 즉 2019년 1월에 벤제마가 레알 베티스를 상대로 뛸 때 바르트라 선수랑 막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된 거야. 당시에 바로 수술을 하면 2달 동안 결장을 했어야 됐대요. 그래서 벤제마는 시즌을 마치고 수술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시즌 마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재활을 제대로 못했어. 재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새 시즌이 또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다 낫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붕대를 감고 뛰었는데 여길 또 다쳤네? 이 부위가 약하니까 또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진짜 없었대요. 이제 호날두도 갔잖아. 벤제마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를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붕대를 감는 거다. 조연에서 주연으로. 자, 레알에서 10년간 벤제마는 호날두의 그늘 아래서 뛰었습니다. 근데 호날두가 팀을 떠나고 나서 4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팀에서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번 시즌 챔스에서 벤제마는 15골을 기록 중입니다. 1위 기록이죠. 근데 레알에서 챔스 득점 2위가 호드리구인데 5골이에요. 무려 10골 차이. 그리고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은 리그에서는 26골로 득점 1위, 득점 2위가 또 15골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 거야. 그리고 11도움으로 도움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43경기에서 43골입니다. 미친놈 아니야 씨.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가지 않았다면 벤제마의 이런 득점 능력이 만개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제 어느 팀에 가느냐, 그리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동료를 만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설수. 자, 벤제마는 실력적으로는 컴플릿 스트라이커입니다. 완벽해요. 단점이 없어요. 근데 단점이 경기장 밖에 있습니다. 많아요. 먼저 팀 동료인 맨디한테 다른 동료인 이 비니시우스를 욕하다가 들킨 적이 있어요. 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2차전 레알과 메넨글라드바흐가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을 2대2로 마치고 하프타임 때 경기장 나가기 전에 터널에서 벤제마랑 맨디랑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비니시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벤제마가 맨디한테 비니시우스 욕을 한 거야. 벤제마랑 맨디는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 쓰죠. 비니시우스는 브라질 사람이니까 포르투갈어 쓰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불어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불어로 뭐라 그랬냐면 야 맨디야 저새 개 못해. 야 후반에 쟤한테 패스하지 마. 자, 그런데 이 대화가 이 터널 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게 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벤제마가 나중에 훈련장에서 비니시우스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인성이 조금. 자, 그리고 벤제마는 흔히 범제마로 불립니다. 벤제마가 범제마가 된 사연이 있어요. 지난 2015년에 아주 나쁜 놈들이 프랑스의 축구 선수 발부에나를 협박했어요. 발부에나 잘해가지고 나도 진짜 좋아했는데 키가 작지만 굉장히 기술이 좋았죠. 아무튼 그 나쁜 놈들이 발부에나한테 야, 너 성관계한 영상 우리가 갖고 있어. 돈 줘. 안 주면 유출시킨다. 아주 이런 나쁜 협박을 한 거야, 이 쌍놈 새끼들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당에 벤제마가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돌아왔어. 그래서 벤제마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벤제마가 저는 그냥 그 일당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발부에나한테 가서 야 그냥 돈 주고 끝내 그 얘기만 했어요 라고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벤제마와 그 일당 중에 한 명, 사실 걔가 벤제마의 친구였어. 그 둘의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됩니다.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벤제마는 발부에나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즐거워하는, 예를 들면 뭐 사내 새끼가 뭐 벌벌 떠는 거 보니까 재밌다라는 둥 그런 얘기를 한 게 밝혀집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1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형, 즉 유죄 판결이 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벤제마가 뭐 항소를 했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뭐 찾아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무튼 이 사건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벤제마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 제명되게 됩니다. 근데 작년에 다시 유로 2020 대표팀에 승선하면서 6년 만에 대표팀에 복귀하게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정말 말이 많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벤제마 선수. 올 시즌 살라하고 발롱도르 경쟁 중인데 이거는 리버풀의 리그 우승 그리고 챔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뀌겠죠. 무튼 어느새 레알의 주연, 레알의 상징이 돼버린 벤제마의 남은 시즌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요? 어때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번 봐봐. 먹어보자. 아 일단 웃겨요.